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의 대상 물건에도 따로 가치를 달리하는.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가치를 달리하는이 나왔다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이 다릅니까? 그럼 부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찾으셨습니까? 부분이라는 자체는 그렇지 않고 부는 전체의 일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으면 자, 지금 여기에 150평의 전체 토지가 있는데 정부가 토지를 여기를 도로로서 편입을 시켜요. 그러면 그럽니까? 보상평가를 해줘야 됩니까? 그럼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해주죠. 그러면 이거는 자, 공시지가로 해주니까 1억 5천이면 5천만 원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가치를 달리하는 거예요. 전체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일체로라는 게 들어가죠. 그럼 이건 일부분이니까 구분이에요? 부분이에요? 부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게. 자, 일괄은 둘 이상 동그라미. 일체로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일괄. 복합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분은요.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따라해보세요. 가치를 달리하는. 그러면 이건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복합건물은 주상복합건물이 지하 우리가 1층 상가와 주거가 다르죠. 부모는 일체로 이용되는 그냥입니까? 일부분입니까? 그래서 토지 수용시 보상평가할 때는 부분만 평가하자는 거죠. 특수한 목적이 함정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1번 문제 풀어보세요. 프린트. 구분이에요? 부분이에요? 일체로 있는 일부분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거의 시험 문제는 구분과 부분에서만 출제가 돼요.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468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와 가격. 부동산 가격 이론이에요. 가치와 가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감정평가라는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긴다. 가치를 판정해서.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글씨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겠죠. 들어갑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감정평가.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를 해요. 가격으로. 그럼 얘는 밸류고 프라이스라는 거죠. 자,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자,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상가 건물이 과거에 20억으로 거래가 됐대요. 자, 우리가 중개사들이 보통 실거래가라고 하죠. 그냥 있어요.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됐으니까 이걸 제시하는 사람은 중개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과거의 값만 제시하는 것은 가치다, 가격이다. 가격이죠. 근데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그럼 평가사가 과거에 대한 실거래가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만약에 GTX가 뚫린다거나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가치라는 것은 그냥요 장래 이익이 중요해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가치로 매기는 사람은 중개사입니까? 감정평가사입니까? 감정평가사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지고요. 자, 그럼 우리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하나로 표현하니까 주어진 시점에서는 하나죠.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여러 개다, 하나다. 근데 가치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는 시험 보기 전에 지금 가치는 높죠. 근데 내내 시험 합격하고 가치는 그럼 안 돼. 보관해놔야지. 그럼 그냥 개인마다 다르죠.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죠. 이해했습니까?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개인마다. 근데 이거는 가격으로 하나를 매겼죠. 그냥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를 한 거죠. 이해 갔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다 했으니까.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토지를 산다는 것은 중요한 게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여기 개발이 된다면 가치가 높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돈이 비싸더라도 사시겠죠. 그런데
빵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소모됩니까? 장래라는 게 없잖아.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 빵을 골랐는데 아줌마가 딱 오더니 이러는 거야. 이 빵이요. 한 1년 있다가 오를 것 같은데 더 줘요. 아니, 또라이야, 이씨. 그죠? 그럼 빵은 그냥입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없죠. 가치와 가격이 교환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토지는 그냥이야, 오래가. 그냥이야, 장래가 중요해. 그럼 가치라는 거와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치가 높고 가격이 싸게 나오면 사시겠죠. 그럼 갑자기 그냥입니까? 수요가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그럼 다시 가격이 조정돼서 가치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장기에서는 가격과 가치가 일치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단기는 같다, 단기는 다르다. 다를 수 있어요. 괴리된다는 말을 써요. 그죠? 근데 장기는 그냥이다, 일치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다 체크가 돼 있으니까 뭐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제가 해드리는 건 포인트죠. 그러면은, 자, 오늘 프린트물 가시게 되면 4번하고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4번하고 6번이 그 문제입니다. 물론 뭐 기출에도 있는데, 4번은 수요와 공급이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합니까? 괴리되죠. 얘기 좀 해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일치합니까? 바뀌었나요? 그 다음에 자꾸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6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자, 맞긴 걔가 몽둥이를 맞습니다. 자, 틀렸어요. 가격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가치가 현재가 되겠죠. 그런가요? 가격은 현재 값이다, 과거의 값이다. 가치는 미래의 값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미래의 값을 현재 값으로 고치셔야죠. 고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70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나요? 470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갈게요. 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그럼 성격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격이 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 부동산도 가격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일반치하고 부동산은 주택이 부동산이죠? 그럼 여러분 볼펜이나 부동산이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 그럽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다시 공급을 늘리죠? 그럼 다시 공급을 늘리니까 가격이 그냥이요? 하락해요. 그럼 다시 수요가 늘어나죠? 다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 또 공급 늘어나고. 밤새겠다. 그럼 따라서 피드백. 그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부동산도 그냥이야 가격의 이중성이 있어. 있으니까 가격이 매겨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모든 지역의 가격도 수요 공급의 가격이 결정되면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데 부동산도 그냥이다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498페이지를 미리 가볼게요.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498로 가시면 498로 가시면은 498에 5번에 시의 이용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가장 거리가 먼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자, 어떻습니까? 가격은요, 이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도 가격의 이중성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수요 공급 갖고 따지라는 얘기죠. 다만 부동성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도 하지만 부동산도 수요공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가격의 이중성 나오면 무슨 공급의 원칙을 찍으셔야 돼요? 수요공급의 원칙을 찍으셔야겠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을 매길 때 평가사가 지 마음대로 매겨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 얘기예요. 찾으셨습니까?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470페이지로 가시면 470페이지 보시면 가격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볼펜하고 다른 가격이 매겨지겠죠?
볼펜은 소모되니까 남을 빌려줄 수 없죠. 부동산은 그냥요, 빌려줘요. 그럼 임대료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왜 민법에서 원본과 과실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과실이 나오죠. 그럼 부동산을 내가 샀어. 그냥이야 임대료가 나와.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 관계이기 때문에 가격만 있어요. 임대료도 나와. 그래서 협의는 가격이고 강의는 임대료까지 포함하는데 참고하세요. 그냥 2번 나와요. 양가로 2번. 자,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권리가 있죠. 물권, 채권. 이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가격입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기타 권리 가격이니까 요게 나옵니다. 밑줄 쳐보세요. 그 부동산에는 소유권만 있어요. 전세권도 있어요. 그럼 2개 이상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변전할 수도 있죠. 그러면 권리에 대해서 각각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 형성이 된다. 빨리 씻기 전에 문제로 가세요. 2번 문제입니다. 자, 할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죠? 할게요. 그럽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 맞죠? 2개 이상 권리의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권리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된다. 될 수도 있죠, 그죠?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11회 때 나오고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고. 그 다음 471페이지로 가시면 그냥 제목만 단기적 배려예요, 당연히 장기적 배려예요. 오래 가니까. 개별적으로 다 물건의 가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오십니다. 기타도 있고, 참고하십시오.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자, 됐다 중요한 게, 거시면은 그 4번에 가시면 무슨 가치를 원칙으로 간다 그랬죠? 시장 가치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가요.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죠. 그럼 시장 가치라는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472페이지 시장 가치 정의 보고 계십니까? 자, 제가 이따 문제 볼 텐데, 한정된 시장입니까? 통상적인 시장입니까? 그럼 어때요? 한정된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맨 밑에 가시면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소수예요, 다수가 거래돼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 합리적인 경제 원칙이 입각하니까 한정된이 아니라 통상적이 맞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급매물은 시장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합리적인 그러한 충분한 기간, 출품 기간 합리성이고, 거래가 내용이 정통한 당사자, 그냥 당사자예요, 정통한 당사자. 전문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추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으니까 자연성이 있어야 되고, 자, 이게 나와요. 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472페이지 있죠? 밑에. 찾았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우리 건물 근처에 있는 거는 가격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본다면, 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다 비슷해요. A, B, C, D가. 그럼 어떤 걸 시장 가치로 두냐는 거죠. 거래됐던 게. 그럼 만약에 얘는 10억으로 거래된 게 한 30번 거래됐고, 얘는 10억으로 거래된 게 딱 한 번, 금매로. 그 다음에 14억이 한 2번. 만약에 20억이 딱 한 번 거래됐다면 가장 많이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시장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도 아니에요. 평균을 낸 게 아니죠. 그래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빨리 가보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시험 문제. 자, 프린트물 가시면은 그 문제가 어디 있냐? 18번에 있습니다. 18번. 자, 18번을 옆에다 처음 하신 분은 끼고 보세요. 일단 틀렸죠, 그죠? 자, 한정된 시장이 맡겼어요? 통상적인 시장이 맡겼어요? 자,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 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성립될 가능성이, 그죠? 그러니까 많이 빈번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정되는 가액이죠. 그렇죠? 그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가치가 제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없어. 그죠? 그래서 프린트를 보러 가시면은 5번을 한번 가보세요. 5번을 가시면은 따라서 사용가치, 교환가치. 지금 4번에 가시면, 아니 4번이 난다. 지금 5번에 가시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글씨가 있나요?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용가치라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치예요. 근데 교환가치는 그냥입니까? 돈 주고 팝니까? 매도됐을 때 가치죠? 그런가요?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선풍기를 샀는데 한 10년 된 거는 값어치는 높지가 않죠. 근데 굉장히 사용이 좋아서 내가 자꾸 보유하려고 그래요. 그럼 교환가치가 높아요? 사용가치가 높아요? 사용가치죠. 그런가요? 근데 50년 된 선풍기는 쓸 수는 없죠. 근데 골통품으로 가치는 높아요. 매도하니까 교환가치가 높겠죠. 맞나요? 그럼 유사한 개념이요? 다른 개념이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책을 쓰려면 일단 무슨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그럼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가 이것들을 쫙 나열시켜야지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어디까지 끝내놓으셨냐면 472페이지 가시면은 시장가치 원칙이라고 해놓고 밑에 가시면 니은에 우리나라는 시장가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돼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로 갈 수가 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유사한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 쓸데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놨네. 474페이지 가시면은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예요. 474.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예외를 해놓으셨죠. 그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매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법령이 다른 규정이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들면서 밑에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같은 걸 넣어놓아야 되지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의 그 책이지 지금하고는 안 맞아요. 트렌드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475페이지 가시면 발생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몇 회 접었어 지금? 30회죠. 몇 년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회 때 강의하신 분이 그때 당시 30세면은 아니다. 그때 당시 뭐냐? 한 40세면은 지금 70세잖아요. 그냥야 은퇴하셨어. 그렇죠. 강사들도 옛날의 것들은 타성에서 주면 안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트렌드가 바뀝니까? 바뀌기 때문에 밑에 박스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따라서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걸 박스 쳐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책을 못 썼다는 건 아니에요. 이 감정평가 이론이 옛날 방식으로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갔어요. 475페이지 가시면 발생요인이라는 게 있죠. 이거 나와요. 넘겨보시면 형성요인서부터 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478 가시게 되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스타트를 끊어야 되거든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성 요인이 따라서 일지계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 가치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이 있다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먼저 봅니다. 감정평가사가. 형성 요인을 보서 우리가 일반적인 요인을 보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요인을 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요인을 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얘기는 전 구토 공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그죠? 자, 그럼 내가 지역을 샀다면 어느 지역에 A 지역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한 토지와 건물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개별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 관련된 사회적이 있고 경제적이 있고 행정적이 있다면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돼서 요즘 교통체계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교통체계. 맞아요? GTX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신분당선 들어보셨죠? 신분당선 쪽으로만 뚫리게 되면 가격이 엄청 뛰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 그냥입니까? 그러면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그 지역이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경제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자 볼게요. 그러면 SRT라고 아세요? 그럼 수서역에서 중간에 뚫리는 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탄역 아세요? 그럼 동탄역이 영향을 안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받겠죠. 맞나요? 그러면 동탄역 근처에서 떨어질수록 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탄역 옆에 사서 내가 대박이야. 그냥 가격이 올라가. 그럼 지역만 올라가, 내 부동산도 올라간다는 거야. 이해해야 되는데? 했어요? 파리 정책 알아요? 그냥입니까? 규제를 합니까? 그냥이야 투기적으로 묶여. 맞아요? 난 이상하게 내가 투자하면 다 투기 조종주의고 묶여. 미치겠어. 수강생 나한테 어디 투자하면 나한테 묻지 마. 그죠? 수강 자기가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나봐요. 나 그냥이야 묶였어. 묶였죠. 그냥이에요. 이거는 행정적이에요. 행정적인 요인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일반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면 일반적 요인만 봐야 돼요? 지역 쪽도 봐야 돼요.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돼, 지역에. 맞나요? 그 다음에 동탄역이지만 내 부동산이 동탄역과 가까운지를 봐야겠죠. 그럼 개별적인 요인은 그냥입니까? 부동산 자체입니까?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이해 가셨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라는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일반적은 따라해보세요. 사경행.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공공시설이든지 부동산 거래 및 사용의 수익의 관행 같은 건 사회적이죠. 근데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교통체계입니까? T가 돼 있죠? 기술혁신 산업구조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세부담의 상태는 경제적으로 봐야 되죠. 우리가 조세의 전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럼 그 경제 환경에서 지네들끼리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적은 제도, 규제, 정책, 세제. 세제는 따라서 조세, 제도. 그다음에 통제 나오면 그냥이에요. 행정적이에요. 지역은 그 지역에 영향을 주죠. 그 지역에 또 사경행이 있겠고 자연적. 개별은 그냥입니까? 토지하고 건물입니까? 개별적인 요인이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넘기시면 일반적 요인은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지역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별적인 요인이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따라서 유동성, 관련성 옛날에 물어본 건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전철역이 우리 집 앞에 사거리에 전철역이 생기게 되면 그냥입니까? 인구가 늘어납니까? 사회적 요인이 바뀌죠.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그냥요 땅값이 올라가요.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냥입니까? 정부가 규제를 합니까? 어머머머 연관이 있네? 따라보세요.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항상 여기가 고정 쪽입니까? 유동성으로 변합니까? 변하죠. 그럼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맞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대표 예제 문제는 예전에 안 풀었었죠? 오른쪽. 풀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경제적은 5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시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가치의 발생 요인을 한번 갈 겁니다. 가치의 발생 요인. 그래서 교재 가시면은, 페이지 475페이지로 가시면, 475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자, 이렇게 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자, 우리 시장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그러면 가격이라는 게 완전 경쟁처럼 만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보자는 거죠. 발생 요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 못하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요. 그럼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넘겨보세요. 제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넘기시면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유용성은 뭐냐면 효용성이에요. 우리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효용성.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아까 여기 전철역이 뚫리게 되면은 교통체계가 바뀌니까 일반적인 경제적 형성 요인이 바뀌죠. 그러면요, 주거용이요, 편리성이 감소하겠어요? 편리성이 증가하겠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럼 가격이 안 올라갈까요? 가격이 올라갈까요? 올라가는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효율성이에요? 효용성이에요? 효율성은 이용을 잘하자 형평성의 반대죠? 할게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는 이제 이 유용성이나 효용성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수익성이나 쾌적성 같은 걸 얘기해요. 주거지는 쾌적, 상업지는 수익, 공업지는 생산성. 그 다음 오른쪽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인 희소예요? 그럼 토지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죠? 수요자 경쟁이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봐봐. 자,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 욕망이 충족, 수단, 질적, 양적으로 유한한 부족하기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그죠? 그럼 봐봐. 제가 하나만 있다고 해서 발생요인이 생깁니까? 서로 결합이 돼야 됩니까? 결합이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유용성이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없던 분은 제가 얼굴에다 냅을 씌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유용성 있으면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죠? 공기는 그냥이야. 유용성이 있어. 근데 상대적 희소성이 없어서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존재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니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유용성만 있어요? 희소성도 있어요. 존재량이 적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가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유효수요가 나왔는데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구매력이 있어야지만 가치가 발생하는 게 나왔고요. 자,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권리를 이전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가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유효수요까지 수요를 하면 경제적인 측면이면 이게 법적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성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이동이에요. 소유권의 법적 이전이에요. 법적 이전이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요. 지금 제가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전철역이 뚫렸기 때문에 주거용이 편리성이 증가한 거지 편리성 때문에 전철역이 뚫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옛날에 우리 형이 발이 커요. 그다음에 형발. 그럼 형성 요인이 무슨 요인에? 발생 요인이고요. 자, 형성 요인이 따라서 일지계. 그럼 발생 요인이 일지계예요. 형성 요인이 일지계예요. 발생 요인은 따라서 유상, 유의. 네 가지가 발생 요인이죠. 그런가요? 자, 그럼 봐봐. 그냥이야 형발이 커.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죠. 그래요? 그럼 형성 요인이 일지계라고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형이요. 일지계요. 그냥이야 일지계. 발이 일지계, 형이 일지계. 형성 요인이 일지계라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염수 지금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지 감정평가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옛날에 15회 때 대모해갖고 이걸 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따라온 대로 그냥 형발 외우고 일치기 외우고 계속 이렇게 하세요. 오케이? 빨리 문제 풀어볼게. 씻기 전에. 다 까먹겠다. 자, 가면은
자, 오늘 문제를 봅시다. 자, 오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다 풀었죠? 7, 8번만 풀면 됩니다. 7번. 가치 발생 요인의 가치 발생 효용 유효수 상대적 요소 맞죠? 하나만 있어도 돼요. 서로 결합이 돼야 돼요. 다 만족을 해야겠죠. 그죠? 상호 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 자, 8번은 가치 발생 요인의 유효수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면서 지불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485페이지로 가시면, 485페이지로 가시면, 자, 아까 제가 일지계니까 지역적 요인이 먼저죠. 그럼 개별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가 거의 90% 나옵니다.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메뉴에다가. 메뉴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제목에다가.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해요. 그러면서 어디가 유력하냐면,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교재 가시면은, 49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90페이지 가시면,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이 있죠? 요 박스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찾으셨어요? 한번 볼게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에요. 적합과 균형은 나중에 해드리고요. 그럽니다. 지역과 개별.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사거리에, 자, 만약에 이제 그 전철역이 이제 강남역에 전철역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철역 근처에다가, 자, 3번 출구에 부동산을 사서, 자, 이게 대상 부동산입니다. 감정평가한테 의뢰를 해요. 그 평가사는 이 부동산을 먼저 봐야 돼요. 그 지역을 먼저 봐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상업 용도로 이용된다라는 평균적인 표준적인 이용을 판정합니다. 표준적 사용 또는 이용을 판정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가격 수준을 알아봐요.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이죠. 시세를 알아보고, 근데 부동산 자체에 개별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개별 분석. 자, 그러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아, 상업 용도니까 상가를 이용해야지. 최이용의 판정을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체적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을 매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해야 되죠? 지역이 선행이면 얘가 후행이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선지표, 후계최. 그럼 여기는 이제 좀 거시적이고 전체적이고 개별적, 미시적, 부분적이죠. 지금 박스 있어요? 그럼 지역 분석이 그냥입니까? 선행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성, 인접성, 부동성 때문이고 개별 분석은 개별 분석 때문이고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합니까? 대상 지역입니까? 전체적 거시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역률을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국지적, 미시적, 개별 요인. 자,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죠. 근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하고요. 지역 분석은 그냥요 가격 수준이에요. 개별 분석은요 가격을 보고하고요. 지역이 선행하면 개별이 후행하죠. 근데 이게 헷갈려요. 잘 보세요. 지역 분석의 표준적 이용은 가격이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표준, 수준. 그러면 가격 수준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프린트를 풀 수가 있어요. 19번을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밑에 문제도 똑같지만 19번이 맞나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분석이 먼저인지.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이 먼저죠. 그런가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가셔서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교재 485페이지로 가시면 가셨습니까? 그럼 가시면은 거기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의 필요성의 별표가 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체유효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나요? 자,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자, 체유용에 대한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자, 할게요. 체유용을 판정하는 것은 무슨 분석이죠? 찾았죠? 그럼 지역 분석에 체유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체유용의 판정이에요?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지역 분석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체크하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사례 자료의 수집을 범위를 명백히 해주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인근 지역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486에 가시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제가 좀 쉬었다가 갈게요. 가고, 여기까지는 지우지 마세요. 여기 놔두세요.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